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 다시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시가총액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D램의 가격 하락 그리고 HBM 공급 과잉을 이유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멘토님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저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HBM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D램이라던가 낸드 쪽,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우려 속,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뭐 해외 그런 IBM 쪽에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엔 세 가지 기업 공통점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받으면 그 여파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지금 피크아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뭐 D램이라던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고 최악의 실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 섹터를 그동안 가지고 계시고 좀 들고 오셨던 분들은 이게 하이닉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15만 원대까지 또 이탈하고 전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추세는 완전히 깨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반등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라면은 만약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0월 달까지 이러한 쪽까지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정말 그 목표 주가 하향했던 것처럼 12만 원 그 이하까지도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저렇게 빠지는 이유 그리고 올랐던 이유는 HBM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7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3배 이상 올랐던 이유는 HBM에 대한 밸류를 다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을 했어요. 근데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와가지고 주가에 집어넣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물론 2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것들. 그래서 HBM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런 D램이라던가 낸드 그리고 HBM은 특수적으로 논외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BM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냐를 우리는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멘토님, 이 반도체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워낙 조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런 흐름 속에서 실망감을 많이 드러내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 그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많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뭔가 이겨낼 만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넘버 원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제외하고 요즘에 스마트폰도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판매량도 저조합니다. 이번에 폴더블 폰 출시한 것들도 안 좋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도 TSMC에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인텔이 지금 뭐 파운드리 사업 매각한다고 했지만 다시 말을 바꿔서 자회사로 놔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TSMC가 오히려 그 반사익을 더 누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거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도 애매하고 파운드리도 지금 뭔가 안 되고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지금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트리거가 나오려면은 결국에 삼성전자가 뭐 어디 뭐 M&A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반도체 쪽에 그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안에서는 이렇다 할 트리거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이 이제는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이제는 무대를 더욱더 넓혀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집트의 에어쇼에 참가를 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멘토님이 방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또 굵직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시장 확장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특히나 지금 아프리카랑 중동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이라크에 대한 수주입니다. 3조짜리 가능성인데 그 대상 기업이 LIG 넥스원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LIG 넥스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유도무기, 뭐 천궁이라던가 이런 쪽이 이제는 중동까지도 뻗어 나간다. 특히나 이라크는 어디 나라입니까? 저기 이스라엘 근처에 거기 약간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런 무기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슬람 국가와 그런 유대교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은 지금 단기간에 뭔가 해소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기에 대한 긴장감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그런 K방산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수출 확대 그러니까 지금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 식품 이러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화장품들 주가 이렇게 움직였던 원동력은 바로 해외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시장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오늘 방산주들 살짝 조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방산 쪽 지켜보시면 괜찮은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이라크와의 수주 계약이 K방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수주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추석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밸류업 지수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멘토님 그렇다면 이 밸류업 지수와 연관지어서 항상 움직이는 뭐 금융주들 그리고 또 은행주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LG전자가 관련해서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을 해야 하는 시기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밸류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처럼 반도체 수급들 빠지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릴 때 솔직히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이오를 지금 따라가자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러면은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다른 투자처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밸류업 지수가 공개될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뭔가 기업에 대한 그런 주주 가치의 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비금융권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는 원래 이제 밸류업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올랐던 기업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요즘에 잘 올라가는 기업이 LG전자입니다. LG 쪽인데 LG가 지금 금융계가 아니에요. 비금융계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상승 크게 나왔던 포스코도 보면은 비금융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밸류업 얘기가 나왔을 때 금융권을 주목을 했지만, 물론 금융주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비금융권 쪽에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밸류업 지수를 공개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 자체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지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뭘 근거로 그 10개 기업들 가지고 지수를 만든다?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정 기업이 만약에 뭔가 이슈가 나와서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그 지수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라던가 금감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금융권들, 그러니까 물론 금융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제한적이지만 비금융권들은 그나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밸류업들이 그런 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물론 좀 안 좋고 대응하기 어렵지만 이럴 때 오히려 또 밸류업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